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금조달계획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보니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3억 이상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비용은 내야 되겠죠. 스스로 발견했다 한 사람하고 계약했다면.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은 5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개계약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 2개만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 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며 그 외에 어떠한 서류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요약집 61페이지에 보면은 전속중 61, 60, 한 3페이지 정도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을 텐데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아예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다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거 요약집 61페이지 보셔야 되겠죠?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권리 취득용에는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이런 게 적혀져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고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옳은 것은 했는데 교수님 그 3번이 그 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외에는 소공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1번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래서 및도 틀렸고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도 틀렸습니다. 제출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1인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냥 보고하라고 돼 있지 며칠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0번에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신고관청이 아니라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4번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신고서하고 2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2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등이 속일 수는 없잖아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국가고 매수인이 개인이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때로는 6억 이상인 경우. 비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되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인이 국가가 뭐 속이고 다운계약서 적고 하지 않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자, 1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시험의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죠. 틀린 것인데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5 빼기 2는 3이다. 암기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7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7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 6가지밖에 못하니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8번 제목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조원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에게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중요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보조만 할 수 있지 중개 업무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조원이 4번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보조원이 업무정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5번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벌금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는 경우 이 법이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틀린 거. 손해배상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이 돈 떼먹는 경우 또는 사장이 떼먹는 거 횡령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험금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고용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보험금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이 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금이라는 말은 보험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보험금을 당연히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고를 냈다면. 5번이 답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쉬는 시간 저는 전화 와가지고 연수교육 받은 분 전화 와서 계속 10분 넘게 통화를 했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그냥 이게 신탁 등기를 건물주들이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신탁 등기 돼 있는 거 그냥 주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는데 수탁자가 소유자잖아요. 신탁법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금 주인 도망가고 없어가지고 개업공개사 다 고소해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이래서 어떻게 폐업하는 게 낫겠냐,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묻는데 제가 뭐 폐업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업무정지 벌써 2번 받았더라고요. 민원 제기되면 뭐 업무정지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등록 취소잖아요. 3번 받으면 최근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돈 막 너무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전해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하지. 대충 하면 그렇게 된다고. 왜냐면 옛날에는 전세 사기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방을 뺄 수가 있었잖아요.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사기라는 말이 생기게 되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던 용어죠. 사실. 사무실 나가지를 못하는데 계속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그냥 폐업해버리고 차라리 문 닫는 게 속 편하겠다. 그 월세는 안 내냐 물어보니까 월세는 자기 건물이라서 월세는 안 내는데 그렇게 하니까 돈은 또 많이 벌었나 봐요. 돈을 많이 벌려면 약간 좀 사기치는 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래 못 한다고요. 오래 하려면 정직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21번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투기조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는 해놓고 틀렸어요, 또. 대가리만 암기해놓고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가지고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투기조장은 없다고, 이게. 만약에 금지행위가 있으면 투기조장이 금지행위니까 해당되겠지만,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요것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 둘이 같이 오면, 정부에서는 50만원 준다고 했으면 10명 온다고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왔으면 5만원씩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2건 이상이 접수됐으면 한 달 전에도 접수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되고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먼저 접수한 사람 받아가면 끝이에요. 즉 정부에서는 50만원 준다고 했으면 그냥 50만원이 끝이라고, 한 명 50만원 받아갔으면 그 다음 못 받는 거고,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오면은 똑같이 나눠준다고 각각 주는 게 아니고 50만원 가지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은 적은 금액이 있으면 항상 적은 금액이에요. 뭐 보상해주는 거 이런 거 공법에도 다 마찬가지죠.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이지, 국가에서 높은 금액을 해줘버리면 높은 금액으로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그렇더라고. 자기들이 나중에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 직무유기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 제기되면 무조건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의신청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이 봐주면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들 말 들어보니까 자기도 월급 받고 괜히 싸움하고 막 중개업소 나가서 요구도 먹고 이런 짓 하기 싫어한다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민원 제기되면 안 할 수가 없대. 근데 무조건. 자,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예,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3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2개월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자,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사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그렇죠.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는데, 이미 A, B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A 한 명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B는 업무해도 되죠. 처음부터 같이 쓰다가, 나중에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는 업무를 해도 된다고요.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변호사도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변호사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돈 받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등록은 안 된다고. 등록이 안 되면 등록증도 안 걸어놓고 그 중개 대상물 광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냐는 표시광고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고 광고는 못 한다고 변호사는. 근데 만약 손님이 찾아왔으면 계약서 써주고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고 돈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따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 안 따고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죠.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예를 들어서 특수법인의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개인은 무조건 변호사라도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자꾸 명의가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면 비록 B는 1억에 샀다가 다시 1억에 되팔아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남는 게 없어도 취득세를 냈어야 되잖아요. 미등기 전매니까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둘 중에 하나는 사용을 해야 된다. 답 3번입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 역으로 만약에 변호사가 중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요율표나 이런 걸 적용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자기가 계산한다. 네, 그렇죠. 중개보수, 중개업을 한 건 아니니까 법률행위 대리를 업을 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한도는 없어요. 네. 한 건만 했다면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사회통념상 근데 뭐 너무 만약에 그 판례가 그런 건 있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중개 한 번 해주고 돈을 받는 거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그 사회통념상이니까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인데 보수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으면 이 법 위반이다.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컨설팅 수수료나 분양 대행 수수료나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실비 한도는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네요. 15번, 16번, 52번에 15번, 16번 네,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인데 기출문제 10번 넘게 나왔는데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개업을 했다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인천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사무소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제하는 교수들이 현실을 몰라가지고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현실은 구분의 실익이 없어요. 경기도든 인천이든 서울이든 똑같아요. 시도조례가. 현실적으로는. 제가 왜 똑같냐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시도 의원들이 이런 거 제정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고 하도 물어봐가지고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 안 이렇게 해가 내려보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해가 내려보낸 거 다 그대로 손만 들어가지고 표결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16개 시도가. 그러면 이런 걸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기출문제 10번 넘게 나왔다고 이게 출제위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시도조례가 같은지 다른지. 3번이 답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보면 4번에 맨 밑에 보면 중개보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만약에 서울에 본사가 있고 경기도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그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썼으면 경기도조례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론 공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다른 게 많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의미는 없다는 얘기 똑같기 때문에 16개 시도조례가.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받죠. 그래서 시험에 기출문제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청구는 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15억 이상이면 6%, 0.6%입니다. 1000분의 6 임대차. 매매는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7, 0.7%입니다. 답 3번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개보수가 최고 낮아요. 미국 같은데 4%에서 8%입니다. 8%라도 미국에서는 중개보수 비싸다고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0.9인데도 사기꾼들 딸랑 계약서 하나 적고 뭐 몇백만씩 받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예, 외국은 거의 독점 중개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0.9라도 100억짜리도 100억 넘는 것도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 서울에서 아파트 공동주택도 한남 나인원인가 뭐 저기 한남동이 비싸더라고요. 한남동 옛날 당국대 자리 거기도 한 100억 가까이 하고 80억 이상 하고 100억짜리 거래하면은 0.7만 받아도 거의 얼마에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억 넘는 거 거래하면. 교수님 그 2분의 1, 3분의 1, 4번이 그게 주택 면적의 주택은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2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받는다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딱 절반이 주택이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것도 상가가 아니라 그 주택 2층짜리가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이게 면적이 똑같이 둘 다 뭐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면 절반은 주택이고 절반은 상가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요. 규정은 그렇게 정한 거예요. 2분의 1, 딱 절반이 2분의 1이잖아요. 이상이면 딱 2분의 1도 포함이죠. 그리고 3분의 1이면 상가가 더 많으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상가가 더 많으니까 전부 상가라고 본다고요. 이런 건물도 있더라고. 보니까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이 주택인데 면적이 똑같은 경우 있더라고. 그러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건축물 대장 때 보면 나오겠죠. (24번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지는 6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있다 해서 X고요. 2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명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별로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조금 여기 2번이 약간 매끄럽진 않은데 기출문제 자체도
100% 완벽하진 않아요. 좀 이것도 표현이 약간 매끄럽진 않아요. 분사무소, 주전사무소 전부 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건,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분사무소가 10개가 있고 본사가 있으면 전부 다 동시에 다 업무, 뭐 분사무소 전부 다, 본사 전부 다 업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본사 하나, 분사무소 1개, 2개만 업무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제가 약간 매끄럽지는 않다고 했어요. 좀 표현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은 제척기간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4번이 맞네요.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를 보려면 제가 보라고 할 때 빨리 보시고, 아예 안 보려면 안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저는 다 보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려면 또 보고 있고 이러면 서로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려면 찾고, 아예 안 찾으려면 찾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46번에 6번에 있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제척기간이 2년이죠. 2년. 이혼하고 나면 제척기간 2년이에요. 제 친구는, 제 20살 때 여자친구는 이혼하고 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왜 사냐 물어보니까 집이 팔려야 반 갈라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서 팔릴 때까지 일단 같이 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그냥 이혼하고 각방 쓰고 그냥 서로 대한 밥은 지가 알아서 짓고 해먹고 서로 말은 안 해요. 그냥 잠만 들어 자는 게, 밖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서로 타치는 안 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10년 살다가 이혼했는데 그 재산 나누자 하니까 제척기간 지나서 나눌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갔어요. 그 등기 명의인이 다 가져갔다고요. 왜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때가 있다고 무조건 뭐 100년 지나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채권 이런 것도 소멸시효 있잖아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10년이잖아요.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빨리 하라는 이야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게,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자격정지,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규정된 바가 없다고요. 우리 법에는. 자,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그 아까 3번에 기술 등록한 경우 3월에 업무정지가 아니고 24번에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넘어가고 나서 말하지 말고.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하면은 절대적 취소라고. 절대적 취소.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라고요. 부정한.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어요. 해부결의. 2번에 보면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16번에 2번. 절대적 취소라고요. 25번입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시에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회는 등록관청, 지부는 시도의사입니다.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협회는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 협회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셔야 된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6번.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수수료 납부 대상. 수수료는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번에서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자, 그래서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 고용관계 종료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런 것들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런 건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대체로. 왜 그러냐? 왜 고용신고할 때는 안 내냐? 그냥 법을 그렇게 정한 거라고요, 규칙을. 뭐 소속공인에서 고용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규칙을. 정책이죠, 정책. 지금 뭐 세금 뭐 금투세를 뭐 내게 한다 안 내게 한다 그거는 정책적인 고려잖아요. 법을 만들기에 따라 달려있잖아요. 왜 세금을 부과하냐? 논리적으로 보면 세금 부과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면은, 근데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의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금을 사실 많이 받아야지. 안 받으면 쓸 때는 많잖아요. 근데 다 세금 다 깎아주고 또 쓰기는 써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무조건 깎아준다고 해야 좋다고 하지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27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에 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암기 프린터 2장에 한 80%는 있어요. 문제 중에. 그 요 2장만 달달 암기. 근데 대가리만 다 암기해놨는데 문제 풀면 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암기하면서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32번에 보니까 주거지역하고 동그라미 6번에 동그라미 6번이 아니고 미지정 5번. 1번 주거지역, 동그라미 5번 미지정 60제곱미터, 동그라미 2번 상업, 동그라미 3번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동그라미 4번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50이 아니고, 동그라미 6번 기타 250, 동그라미 7번 농지 500, 8번 임야 1000, 기농한 임백 1000 이렇게 암기했죠. 250, 500, 1000 두 배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 5번이고요. 주거지역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지금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막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가지고 또 지금 약간 주춤한가 보더라고. 서울이 막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는 정책을 펴니까 약간 주춤하죠. 대출금리도 높여버리고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지금 미국에서는 오늘 보니까 0.5%포인트 내렸더라고요. 대출금리, 기준금리를. 빅스텝이야. 빅컷이라 하더라고. 또 내리는 거는 빅컷. 올리는 거는 빅스텝, 뭐, 높게, 크게 올린다는 이야기죠. 보통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데, 답 5번입니다. 28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